반갑습니다 여러분.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의 수학2의 해설을 맡은 심석입니다.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이 점수 가지고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앞으로를 대비해라, 이런 얘기를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사실 6월 모의평가라는 거는 평가원의 첫 시험이죠. 그리고 이거 이후에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어떤 느낌의 전국연합보다는 훨씬 근접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오늘 접하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과연 수능 때 나의 느낌은 어떨까라는 걸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능 때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된 거고 뭐가 잘못된 건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지, 그냥 쉽게 그냥 내가 조금 공부 안 했으니까 다음번엔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뭔가 완벽하지 않았다면 그 완벽한 준비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우리 여름방학이라는 또 정말 고3 수험생들한테는 뭐 재수생들이야 학원 다니고 그러다 보면 이 재수생들도 고3만큼 시간이 되게 여유롭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정말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서 9월 모평 때는 수능 때의 성적을 일단 내가 확보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가 9월 모평 전에 이제 수시 준비한다 뭐 한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또 이 내가 공부할 수 있게만 냅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시스템이 다 맞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할 거니까 딴 사람들 다 조용해, 나 공부할 거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또 다른 시기별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까지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번 채워나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요번에 이제 수학2에서 1단원, 2단원, 3단원이 있다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 느낌으로는 적분 파트의 무게가 좀 많이 실려진 게 아닌가. 배점상으로는 최대 15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단원에서 7점, 2단원 15점, 3단원 15점이야. 근데 미분이나 적분이나 똑같은 15점이지만 출제된 문항수로 보면 미분이 5문항, 적분 4문항. 그 다음에 1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선 2문항. 근데 미적분에서 4점짜리가 3문항이 있어. 적분 파트에서. 미분은 오히려 1문항이야. 4점짜리는 22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이 5문항 출제됐지만 3점짜리, 2점짜리가 4문항이 있다는 거고, 실제 적분 파트에서는 3점짜리 하나에 4점짜리가 3개라서 적분 파트에 무게가 실렸다. 적분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9월 달엔 미분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수능 때는 밸런스가 맞춰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수학2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어는 미분과 적분 파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자꾸 사고를 하라고요. 3차 함수, 4차 함수, 미분, 적분, 이런 과정을 자꾸 연습하고 함수를,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구현하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 이 수학2가 너무 쉽게 보여버리는 거야. 작년에도 어쨌든 최고 난이도의 문제는 30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 그 다음 미적분, 기하, 이런 파트에서 22번이 학생들을 더 힘들게 했던 문제, 수학2가. 그래서 그런 점, 공통 과목에 대해서 어렵게 출제하고자 하는 출제자의 의지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거기에 부합하는 노력을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지금 제가 문제 풀기 전에 총평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평가원장님이 발표하셨죠. 공개적으로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학2의 문제를 보면 뭐 10번 문항이나 1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의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용의 변화는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연습해야 될 게, 여러분들 이제 수능 특강은 다 했을 거고 수능 완성을 하실 텐데,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야. 그냥 단순하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들을 정확하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우리는 해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 대한 조건에서 이런 해석하는 훈련,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2에서는 2번 문항이 뭐 2점짜리로 나오는 건데, 이런 거 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죠. 우측에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만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떠올리셨겠죠? 얘가 F'3이다. 이런 사실. 예. 왜 이게 이건지 뭐 관심 없습니다. 그냥 딱 나오는 거죠. 우리 구구단처럼 나오는 거야. 그럼 너 미분해가지고 3 넣어버리면 되니까, 미분하면 2x-2. x에다가 3 넣어줘버리면 되니까 2, 3, 6에서 2를 빼준 4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들은 우리 쉽게 갑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평균 변화율에 아니면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의 정의가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가 이거만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 이런 거 당연히 떠오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다져주셔야 되겠다. 자, 이거는 이제 연속에 대한 정의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 그럼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식이잖아. 우리가 fx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이 극한값이 존재하고, 예, 이 x 이퀄 a에서 이 값이 정의되어져 있고 극한값이 존재해서 서로 같게 될 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연속이니까 이게 다 성립하는 거야. 그럼 너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너 대신에 f1을 써버릴 수가 있는 거지. 왜? 1에서 연속일 테니까 1에서의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일치하게 돼 있는 거고, 그게 4-f1이다. 넘어가면 2f1이 4, f1은 얼마다? 바로 2다라는 정답 충분히 얻어내 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쉽게 가셨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연속의 정의를 물어봤었던 거야. 연속의 정의.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문제들, 뭐 연속이 아니고 극한값 보는 거는 100% 출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프 주어지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읽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로 좀 변형이 돼서 나온 게 아닌가. 꼭 위치가 여기였거든요. 그죠? 그런 변화들을 좀 읽어내 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 그림보다는 이런 식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5번 문제는, 이건 이제 미분법, 공식을 아냐 이거죠. 곱의 미분법 아니에요? 다항함수 fx가 있고 그 다항함수에 다항함수 곱했으니까 gx 역시 다항함수야.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곱해진 게 gx라고 했을 때 정보는 f1과 f'1의 값을 줬고 g'1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죠. g1의 값을 구해봅니다. x에다 1 넣어줄 거야. 그러니까 2가 될 거고 f1, f1이 2야. 2 곱하기 2는 4라는 값이 나와버리겠네. 그럼 우리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g'x를 구하겠죠.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다 1 넣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g'1이라는 것은 1 넣어주면 3, f1은 2, 그래서 3이 6 플러스 여기 1 넣어주면 2가 될 거죠. f'1은 3, 그러면 2, 3, 6, 그래서 12라는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뭐 우리가 곱의 미분법, 이게 안 됐다, 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여기 문제
또 좀 힘들었다, 버거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능 특강 그 한 권을 이해하고자 부단히 노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곡선, 여기 2차 함수가 있고 여기 3차 함수가 있는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K 값을 구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그래프가 만난다, 교점이 두 개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식을 바꿔치기 하는 거야. 이걸 같다라고 놔버리면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버릴까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너가 넘어가면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 이퀄 k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함수를 쪼개버리는 거잖아.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k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똑같이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3차 함수 아닙니까? 그리고 y는 k라는 건 x축에 평행한 직선 거줬을 때 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분명히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러면 극소일 때 두 점에서 만나고 극대일 때 두 점에서 만날 테니까 결국 이 값과 이 값에 대한 그 극소값, 극대값이 K가 되는 거고 양수 K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극대값을 얘기해 주는 걸 거예요. 얘도 양수였다? 그럼 양수가 두 개 나오게 양수가 하나일 때 쓰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너를 미분해 주니까 y''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가 돼버릴 거고 마이너스 3x로 묶어버렸어. x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기계적인 거예요. 0과 2에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이게 도함수고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리겠죠. 그래서 K가 극소일 때가 되는 거고 K가 극대일 때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2에서의 뭘 구해버리면 돼? 함수값을 구해버리면 되죠. 여기다 2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 3, 12 마이너스 1이 돼버리니까 3이라는 값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K가 3일 때가 되겠죠. 뭐 극소값 구해보겠다. 0 넣어주니까 마이너스예요. 여기 K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양수 K라고 그랬으니까 3이라는 정답을 우리는 얻어내 주실 수가 있겠다. 이런 문제도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에서 극대, 극소 그래프를 추론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방정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도함수의 활용 그리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방정식에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감소,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래프의 개형, 그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속도와 가속도.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나오든지 간에 내가 장악할 수 있는 거는 그 개념은 정말 탄탄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유형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다음 문제 이제 10번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수능 특강 한번 찾아보시면 찾아봐. 막 넘겨봐. 적분 파트겠죠? 거기에서 이와 같은 그림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제 보시죠. 양수 K에 대해서 함수 fx는 3차 함수야. 0, 2, 3을 지나네. 0, 요점이 2, 요점이 3 이런 점을 지나고 있어. 그래서 fx와 x축이 원점과 두 점 p, q OP보다 OQ가 더 크다. Q가 뒤에 있다는 뜻이고 fx와 선분 OP로 둘러싸인 영역을 A 그다음 fx와 선분 PQ로 둘러싸인 영역을 B 그림에서 다 줬죠. 이 영역의 넓이를 A, 넓이를 B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때 A 넓이에서 B 넓이를 뺀 게 3이다. 이게 핵심인 거야. A 넓이에서 B 넓이를 뺀 게 3이다. 이 해석이 뭐냐 이거지. 그림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게 3이다. 그래 우리가 넓이와 정적분, 정적분과 넓이라는 개념이죠. 그럼 잘 생각해 봐. 여기 양수일 때는 넓이와 정적분 값이 일치해. 근데 음수일 때는 넓이와 정적분의 부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정적분 값이 돼버리는 거야. 결국 그러면
A의 넓이라는 건 0부터 2까지의 정적분이었고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줬어. 아, 2부터 3까지의 정적분이잖아.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의 정적분과 2부터 3까지의 fx 정적분과 이게 더한격이 돼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x 똑같은 거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아,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를 적분해 준 것이 3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조건이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이거 준 거야.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결국 조건이 원하는 바가 얘다라는 거를 이끌어내느냐.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뭘 의도한 건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 아, 우리 친구들이 적분을 배웠다면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어. 딱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fx를 요식을 그대로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fx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대로 정적분을 해버릴 건데 k는 앞으로 튀어나가면 되는 거고 쟤를 전개해 준다면 k에 이런 식이 될 거야. 요거부터 정리를 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그 다음 여기가 플러스 6x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를 적분해 버릴 거니까 나중에 k 붙여주면 되잖아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5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돼버릴 거고 여기다가 3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주고 거기에다가 k를 곱해준 것이 3이다 이런 식을 얻어내 준 것뿐입니다.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3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4분의 81 마이너스 3 넣어줬으니까 45 그 다음 플러스 27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렇죠? 얘는 20 플러스 4분의 1이겠죠?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면 47. 47에 45 빼면 2. 맞죠? 2에다가 4분의 1 곱해줬으니까 4분의 9K가 3이다라는 식이 나오죠? 따라서 K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3이니까 3분의 4라는 이런 K값을 얻어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사실 우리가 이거 정적분하는 거 얘를 통해서 정적분했지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제 넓이가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 kx에다가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해줬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얘를 곱해서 얘를 곱했다. 다시 말하면 전개해버리겠다는 얘기야. 전개해봐. 그러면 kx에다가 x를 곱해주고 x-3을 곱해준 거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이제 2 곱할 거니까 2kx에다가 x-3을 곱해준 우리가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죠. fx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것 뿐이야. 전개해 준 거야. 그리고 결국 이거에 대해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였어. 그럼 너의 그래프를 한번 봐보자고. k는 양수라고 했어. 그럼 0이고 여기 3이야. 그 여기에서 튕기는 거니까 아 그래프는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 넓이 공식이 뭐야? 6분의 12분의죠. 12분의 이 2차 함수일 때 6분의잖아요. 그러니까 12분의 k는 양수라고 그랬고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럼 너가 3 하나 약분하니까 4분의 27k가 나올 거야. 넓이가. 근데 우리는 정적분이었잖아. 그래 넓이에다가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27k가 돼버리는 거고. 맞죠? 그 다음 너라는 함수를 봐보세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k가 양수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 아니면 마이너스까지를 넣어버릴까?
마이너스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넣어가지고 바라보면 0이고 3일 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돼버리겠지. 여기까지를 다 전체적으로 봐버리겠다.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 양수니까 넓이나 정적분값이나 일치해버린다고요. 이거 역시 공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6분의 최고차항계수 2K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뺀 거 3의 세제곱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이 약분하면 9K가 돼버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너에다가 9K를 더해줬으니까 4분의 36에서 27 마이너스 27을 해주니까 4분의 9K가 이게 정적분 값인데 그게 얼마 나왔다? 3이 나왔다라는 똑같은 식이 나온다 이거지. 여기서 보면 정적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넓이 공식, 2차에서의 넓이 공식, 3차에서의 넓이 공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었을까? 계산해서. 이 선생님은 강의를 하면서도 뭐 모든 학생이 해설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이 제 강의를 수능특 강의에서 들었던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이 정적분에서 어쩔 수 없이 정적분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있는 거고 때로는 공식을 이용하면 좀 더 유용한 건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지 않고 나중에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더 빠르잖아. 누가 봐도. 근데 한번 공식 같은 것도 되새겨 봤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이 후자로 문제 푼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실수 t가 0과 1 사이에 있어. 1보다 작아. 곡선 x제곱 위의 점 중에서 요 직선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P라 하고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직선과 거리가 최소인 점이래.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2t잖아. 그러면 여기 그대로 얘를 갖다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접하게 만들어버린 점, 요 점이 P가 돼버리는 거지. 얘를 갖다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딱 처음 접하게 됐을 때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가 되는 거잖아. 거리의 최소값이 되는 상황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접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야? 2t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미분의 2x 거기 x자리에 t 넣어주면 되니까 요 x값이 t였네. x좌표가 t였던 거야. 미분한 다음에 t 넣어줘봐. 2t. 요거의 기울기가 2t야? 너도 2t야. 자연스럽죠? 그러면 요 점은 곡선 위의 점이니까 t, t 제곱이라는 이런 P점을 찾아내 줄 수가 있는 거고 결국 또 문제를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이 직선 OP가 얘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직선 OP, 원점 지나는 거야. OP. 그럼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t분의 t제곱이니까 기울기는 t야. y는 tx. y는 tx. 기울기가 t 아닙니까? 원점 지나는 직선. 그래서 너하고의 교점. 그게 Q라는 점이다 이거야. 그래서 너를 같다라고 이렇게 놔버리지 않겠어요? 교점 찾을 거니까 넘어가서 빼주니까 2tx에서 tx 빼버리면 tx 남는 거고 너가 넘어가면 1. 그래서 x는 t분의 1이 나오네. t분의 1이 나왔던 거야. 얘가. t분의 1. 그럼 여기다 t분의 1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이네. 그래서 P점과 Q점을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종적인 거는 리미트 t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작은 쪽에서 갈 때 1-t분의 PQ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PQ의 길이니까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버리면 되는 거였다고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x좌표 뺀 거에 x좌표 빼준 거에 제곱 더하기 y좌표 빼준 거에 제곱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버리겠네요. 얘를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요게 PQ야. PQ의 길이야. 근데 어차피 잘 보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갈 거고 1-t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얘도. 네. 근데 딱 보면 요게 있잖아. 네. 그래서 너를 먼저 t로 통분해봐. 그럼 t제곱 -1.
이거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루트 안에 게. 그래서 루트 안에 것만 보는 거예요.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묶어내버리면 여기 남는 게 뭐가 나옵니까? t제곱 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오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울 건데 헤이, 요거 인수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어차피 나와봤자 뭐 인수분해 한다 그러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그거보다는 1 마이너스 t 이게 더 낫겠네. 그러면 너를 우리가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나 y 마이너스 x의 제곱이 같은 거죠. 그러면 1 마이너스 t 제곱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됐던 거고 루트를 씌워줄 거고 각각의 루트로 이렇게 분리해도 되는 거고 루트의 제곱이니까 너가 뭘로 바뀔 거예요? 절대값으로 바뀌어버릴 건데 t가 1보다 작으니 너는 양수야? 그러면 절대값 없이 그냥 나와버린다라는 거지. 이게 PQ의 길이였다라는 얘기야. PQ의 길이. 그래서 PQ의 길이라는 거는 1-t제곱을 인수분해하니 1-t, 1 플러스 t 이렇게 됐고 루트 여기에 t제곱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가 약분이 되는 거고 1로 가까이 갈 거니까 2 곱하기 여기 1로 가니까 1의 제곱 1분의 1 더하기 2 루트 씌워 루트 2 그래서 2 루트 2라는 최종적인 극한값을 얻어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우리 수능 특강에서 1단원에 해당되는 챕터 1장과 2장 1장 문제예요. 1장 함수의 극한이니까 거기 문제 보시면 이 그림이 그대로 있을 거야. 어차피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주어진 식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프나 도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고 그 식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식 만드는 게 어려우면 고난도 문제는 가는 거고 식 만드는 게 쉬우면 쉬운 문제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선생님도 저희 학교 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그 극한식 뭐 그건 별거 아니잖아 그랬더니 이게 안 됐었대요. 요 과정이 잘 안 됐던 거야. 요 과정이. 이 연습을 조금만 더 하셔야지. 감각이 떨어졌던 거야. 조금만 더 연습해 보면 이런 문제도 뭐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11번 문항 함수의 극한 값 계산하는 문제에 식을 만들어서 극한을 취해야 되는 문제. 식 만드는 연습만 요 단원에서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이것도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사실 계산이 가장 긴 문항이 이 문항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번 그 6월 모의평가의 특징이라는 게 수학이라는 게 계산이 그렇게 막 지저분하고 막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 지저분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계산이 산수에서 분수가 자꾸 나오니까 계산이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길어진 문제가 이 문항이 아니었을까, 계산이 가장 많은 문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실수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를 줬어. 지금 보시면 0이 되는 값이 0과 1과 A와 2A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너는 픽스지만 너는 A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1이라면 너랑 같고 너는 다른 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너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너는 2분의 1이 될 거니까 0과 1과 2분의 1 이것만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는 거지. 점피가 t = 0일 때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그럼 우리가 VT 입장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게 뭐야? 잘 생각해봐. 속도 0이 되는 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운동 방향을 바꾼 거지. 예를 들어서 VT가 이렇게 갔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 버렸을 때 우리는 이 시각에서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위치 함수로 보면 너 입장에서는 뭐야? 감소하다가 증가해버리는 거니까 턴, 운동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지. 아니면 뭐 수직선이 뭐 이런 방향이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다가 요 지점에서 다시 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점이다.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0과 2에서 출발하는 운동 방향이 한 번만 바뀌도록 하는 그런 A를 먼저 찾아라. 그 다음 0부터 2까지에서의 위치의 변화량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볼래? 라는 문제로 주어진 거예요.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A가 0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봐. A가 0이면 너도 0이고 너도 0이야. 그러면 0에서 3중근이고 1을 지나는 거야. 4차 함수죠. 그리고 나서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와서 접하고 다시 튕겨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되겠지. 이런 그래프의 모양. 납득되시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2가 뭐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2가 뭐 사실 2는 이 간격으로 본다. 얘가 1이면 2는 여기 있었고 이렇게 내려갔어. 너를 얘기해 주는 거겠지. 약간 실사로 그려준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뭐야? 너부터 너까지의 정적분이야. 정적분.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A가 0이었다면 마이너스 T 세제곱에 T 마이너스 1 이거를 정적분해 주는 거야. 정적분. 그 정적분해 준다면 마이너스 이거를 느낌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어찌됐든 정적분해야 되잖아.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일단 가정합시다. 그리고 A가 같은 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2분의 1일 때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2분의 1. 그럼 0일 때,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1에서 얘는 제곱이 돼버리는 거지. A가 2분의 1이면 0, 2분의 1, 1, 너가 1이 되잖아. 넌 제곱, 너는 지나. 넌 튕겨, 지나.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지나. 그 다음 다시 지났어. 그 다음 너는 튕겨, 그리고 내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리고 0부터 어디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여기가 2였다라고 얘기해 준다면 너를 정적분한 게 위치의 변화량이야. 이 함수에 대해서. 그럼 봐보세요. 지금 0 출발 후 운동 방향 한 번만 바꾼 거거든. 안 바뀌었잖아, 여기서. 운동 방향 한 번만 바뀐 거거든. 그죠? 그러면 만약에 0과 2분의 1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은 있는 상태에서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뭔가 생겼다고 그래서 또 여기에 있었다라고 쳐. 2A가 1이 아니었다라고 한번 가정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이런 그래프로 그려졌을 거라고. 그럼 운동 방향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게 돼 있다라는 거야. 이렇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만 운동 방향 요거 하나고. 그 다음 여러분 생각해봐. 이제 또 중복이 될 수 있는 게 A가 1일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A가 1이라고 한다면 0이 있을 거고 1에서 튕기겠지. 그 다음 2를 지나가는 거지. 그러면 그림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다시 내려와서 튕겨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올 거야. 이런 모양.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납득되시겠죠? 어떤 말인지? 그럼 얘도 한 번만 바뀐 거잖아, 여기에서. 출발 이후에 한 번만 바뀐 거잖아. 만약에 그 사이였다라고 생각해. 2분의 1과
1 사이에 뭐 0과 1은 분명히 있는 거야. 근데 2분의 1과 1 사이에 여기에 a가 있었다 그러면 2a는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 버리거든. 그럼 운동량 바뀐 게 벌써 몇 개야? 벌써 몇 개야? 3개. 그래서 1일 때만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뀐다라는 거지. 그럼 1보다 더 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데? 0, 1. 1보다 더 큰데 A가 있어? 그럼 2A 여기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얘가 지나가는 거는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운동 방향 바뀌는 게 많다라는 거지. 한 번만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 번만 바뀌는 거는 딱 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정적분 값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어요.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 값이야. 정적분 값.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하고 비슷한 거는 뭐야? 움직인 거리. 그거는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절대값 씌운 거를 정적분해 주는 거. 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T1부터 T2까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위치의 변화량은 순박한 그냥 정적분이요. 그 다음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절대값 씌워준. 그러니까 이게 넓이 개념이고 이게 정적분 개념인 거야. 그래서 그 정적분 값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너를 정적분한다? 너에다가 넓이에다가 너 넓이를 빼는 거야. 너 넓이에다가 너 넓이를 빼는 거야. 이거는 정적분 값은 그냥 넓이야. 아니, 얘가 최대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얘는 양수, 음수고 양수, 양수니까 이게 가장 크지 않겠어요. 그 센스가 있었다면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직접 다 해야지. 이거의 값, 정적분 값, 이거의 정적분 값 0부터 2까지. 지금 A가 얼마였던 거죠? 2분의 1이었던 거지. 여기서 튕긴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T에 T 마이너스 2분의 1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를 정적분해 줘야 되는 거지. 이거 정적분하는 게 여러분 쉬워 보여요? 네.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1에서 접했어. x t 마이너스 t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t 마이너스 2 이거를 정적분해 버리겠다라는 얘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얘랑 얘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에다가 너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너를 전개해 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t 4제곱 이렇게 하면 2t 세제곱 2t 세제곱 4t 세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t 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2t 얘를 갖다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정적분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1 t 5제곱 플러스 4니까 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5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이 돼버릴 거고 거기다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겠다.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5분의 32 플러스 16 마이너스 3분의 8, 5, 40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플러스 2 넣어주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 하니까 20에서 마이너스로 묶어 통분해버려 15 그러면 96 플러스 200 이렇게 될 거니까 너는 15분의 해주면 너는 300에서 296을 뺐으니까 15분의 4라는 값이 나오게 돼 있고 이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이다 라는 사실로서 정리해 주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나머지 정적분 값도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했을 때 둘 다 음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좀 더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얘를 쪼개서 적분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쪼개서 적분한다면. 그러면 다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쪼개서 적분하는 거지. 한번 얘하고 너를 먼저 해주면 마이너스 t제곱 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요 2를 곱해줄 거니까 2t의 t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에 대해서
정적분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여기가 0, 여기가 1. 그래서 여기에서 튕겨 그리고 다시 튕겨 이렇게 돼버리면 이 넓이에다 정적분 값이니까 우리는 마이너스를 붙여줘 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0과 1을 이제 여기를 지나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튕겨가, 그래서 0부터 2까지네. 0부터 2까지네. 제가 실수했네.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이렇게 분리하면 0부터 1까지였으면 딱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죠? 0부터 1까지였으면 이 공식 이렇게 될 텐데 이 의미는 없네. 의미는 없네. 제가 0부터 2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야. 근데 이 공식으로 여기 넓이는 공식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르치진 않지. 근데 4주 특강, 우리 EBS 교재에서 4주 특강은 이 넓이 공식도 제가 설명을 했어. 이 넓이는 알아. 공식이 있고. 여기는 정적분 해야 돼. 얘도 정적분 해야 돼. 그런 입장이라면 굳이 정적분 이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다 보여드린 건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계산이 여러분들을 좀 귀찮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딱 떨어지지는 않잖아. 납득되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네. 근데 느낌을 알아야지. 어차피 최대값이잖아. 15분의 4가 딱 나왔어? 근데 문제 봤는데 객관식이잖아. 15분의 4가 답이 있는데 어쩔 건데. 설마 이게 최대인 상황에서 15분의 4 답을 놨을까? 그건 너무 심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있지만 출제자가 원한 거는 직관적으로도 이 정적분 값이 큰 건 너일 거야. 이런 것도 여러분들 문제풀이에서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계산을 줄여주는 거야. 시간을 줄여주는 거야. 그런 공부를 해야지. 누가 원칙 그래 쫙 풀어. 원칙 쫙 풀어. 그렇게 풀어가지고 뭐 100분 동안 뭐 10문제 풀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직관력도 여러분들이 발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제 주관식, 이제 객관식에서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14번, 15번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와서 f'x가 이렇게 주어졌고 f형이 이거일 때 fx 구해서 2 넣어줘라 함수가 부정적분이잖아요. 그냥 적분해버립니다. fx 2x 4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될 건데 0 넣어줬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너다. 여기다가 이제 F2를 넣어줄 거니까 2 넣어주면 16에 2니까 32에서 2 빼주고 3 더해라. 그래서 33이라는 정답이 나온다. 이건 교과서 수준이죠. 교과서 수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도 저는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상수 AB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주어졌고 1에서 극소야. 그리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f'1이 0이란 얘기고 f1의 값이 극소값일 때 마이너스 2란 뜻이잖아. 그럼 너를 통해서 A값, B값 다 구해낼 수 있는 거고 식 2개, 미지수 2개 풀어버리는 거고 그때 극대값 구해라. 이거는 함수의 극대, 극소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죠. 너를 미분해 줄 거니까 f'x는 3ax제곱 플러스 b가 돼버릴 거고 1 넣어줘. 3a 플러스 b가 0 된 거고 여기에다 1 넣어줄 거야. 그럼 a,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연립해서 풀어버릴 거니까 뺄까요? a. 뺄까요? 2가 나와버리는 거고 a가 2니까 b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6이 나와버리겠네요. 맞죠? 그래서 너가 2 넣어주니까 6x 제곱 마이너스 6. 그래서 너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아래로 볼록이 그래프가 f'. 그 원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너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고 그랬고 극소값이 1일 때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극대값은 마이너스 1, 얼마냐 이 얘기지.
그래서 아니 여기다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했을 거야. a가 2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였을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2 해서 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가셨겠지만 뭐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결국 이거 넓이만큼 떨어진 거 아니야? 이거 넓이만큼 요 값과 요 값의 차이가 바로 이 넓이라고 했잖아요. 넓이. 그럼 너를 보면 6분의 최고 창의 개수가 6이잖아. 6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2의 세제곱. 그래서 8이야. 아, 요 간격이 8이니까 너는 6이지. 그게 더 빠르진 않았을까? 다시 A값, B값, 그리고 F-1. 뭐 저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뭐 한번 풀고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기본 문제, 기본 문제. 자, 이제 남은 거는 20번, 21번. 20번, 22번. 우리가 객관식에서 보면 14번, 15번 문제. 어려워봤자 20번, 21번, 22번. 그 다음 29번, 30번. 뭐 어쩌다가 28번.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 과목도. 14번 문제도 15번, 20번. 근데 요 문제, 요 문제. 둘 다 수투 미분 문제가 나온 거예요. 미분 문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문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적분이지. 일단 해석을 해주는 건 적분입니다.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에 fx가 있어. 이 gx가 너래. 아, gx를 정적분으로 정의해 준 거야.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건 이 윗끝에다 아랫끝을 대입해. g0이라는 것은 0이야. 0부터 0까지 ft, dt 해봤자 0이지. 그 다음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미분 g'x가 바로 fx다라는 이런 식을 얻어내는 거야. 이것도 뭐 거의 기계적인 거 아닙니까? 기계적인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얻어낸다라는 거. 우리는 gx에 대한 생각을 할 건데 fx가 도함수야. fx가 gx 입장에서 도함수라고. 근데 어떤 조건이냐? 우리는 fx를 찾아줘야 돼요. f9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g4보다 크거나 같다? 아,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g4라는 거야. g4.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줬을 때의 최소값은 너다란 얘기야. 자,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 gx를 잘 떠올리셔야 되는데 도함수가 2차 함수잖아.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의 개형이라는 거는 이런 개형이거나 아니면 이런 개형이거나 아니면 이런 개형이 있는 거죠. 자, 먼저 이 개형부터 본다면 너는 증가하다가 이게 gx가 되는 거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야. 너가 f야. f가 g'이고 너가 바로 gx가 되는 거야. gx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1이 어디 있든지 간에 만약에 1이 여기 있었어.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이 모든 x에 대해서 이 gx가 4라는 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너가 x 이퀄 1이면 너가 x 이퀄 4잖아. 아니 증가함수니까 x 이퀄 4가 최소값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너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너는 일단 제외야. 이 두 가지는 다 틀린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이게 이제 G'이었다면 G'이 지금 F인 상황이죠? 그럼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야. 아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이 예를 들어서 1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 4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1은 얘보다 증가가 아닌 이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1이 어딘가에. 그때 최소값이 너가 되는 거지. 아,
너가 4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야. x 이퀄 4인 거야. 너가. 그래야지 말이 될 거 아닙니까? 아, 여기가 1이 되면 4가 여기 있어? 그럼 최소값이 안 된다고요. 1이 이쪽에 있고 그럼 너가 4야?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해서 최소값이 g4다? 말이 되잖아.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1이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고 1이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다 마찬가지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해석을 해줘야 돼. 아, 이게 쉽지가 않죠. 절대값을 씌워버릴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값 씌웠을 때, 아, 그리고 중요한 거, gx가 얘도 있어. 원점을 지나. 원점. 그 원점이라는 게 또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 원점에 의해서 대칭시켜버리는 거지.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꺾어 올려. 그때 최소값이 너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야.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0이었다라고 쳐봐. 여기가 0이었다고 쳐봐. 너가 0이었다고 쳐. x 이퀄 0. 예를 들어서. 그럼 꺾어 올려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역시 최소값은 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1보다 크거나 같은 이 절대값 gx 그대로야. 최소값이 절대값 g3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x축이. 여기 이하에 있어도 안 되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꺾어 올려? 그럼 이런 그래프야? 생각해보세요. 이런 그래프야. 그럼 최소값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이 g3이야? 너가 3이 돼버린다고? 너가 0인데? 아니,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여기 길이가 3인데 여기는 1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되냐? x축이라는 게 여기 있어야 된다 이거야. 여기. 이걸 알아내라는 거야. 그래서 너가 0이야. 너가 0이고 너가 3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너를 갖다가 대칭시켜버려? 이렇게 꺾여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이 빨간색의 그래프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 생각해보면 3, G3의 절대값 이게 딱 성립해버린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 점을 또 K라고 이렇게 놔봅시다. K라고. 이게 GX야. 이게 GX가 된 거야. GX. 그러면 GX라는 거를 GX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이 창 얘의 최고창의 개수가 1이야. 그럼 얘를 적분하면 최고창은 얼마야? 3분의 1. 그리고 지나는 점이 x를 지나고 있고 x-3을 지나고 있고 x-k를 지난다. gx를 이렇게 놔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gx를 놔줄 수 있는 거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요 생각을 해버리면 얘기는 끝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미분했을 때 x에다 4를 넣어준 값이 미분계수가 얼마? 0 나온다. 그걸로 K값을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걸 미분한 게 fx고 거기에다 굳어버리면 얘기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거 여러 가지 선들을 거보면서 야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g4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절대값 쉬운 게 절대값 g3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저도 이게 한 번에 나오진 않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얘가 4라는 건 분명해. 그 점대칭점이 3이라고 해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얘가 1대 2야. 그럼 너가 1이야. 그럼 0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잖아. x축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얘 꺾어 올려. 그러면 얘가 G3의 절대값이 최소값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가 3이 아니고 좀 내려가줘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하나 그려주는 거야. 점대칭점으로 3이 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그거 밑에 있어야 될 겁니다. 위치상.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추론 아닙니까? 추론? 이런 걸 많이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 20번, 22번을 장악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를 전개해버리면 gx라는 것이 그냥 얘를 그냥 다 전개해버릴게요. 그냥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3x 플러스 3k가 돼버릴 거고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k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얘를 미분해 주겠습니다. g'x를 구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x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돼버릴 거고요. 여기다 4를 넣어줄 거니까 16 마이너스 3분의 8k 여기다 4를 넣어주니까 8 플러스 k 요 값이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너를 계산해 주니까 3분의 5k가 8 그래서 K는 5분의 24라는 값이 나와버려요. K가 5분의 24. K가 5분의 24. K에다 5분의 24 넣어줘. 그러면 X제곱. 이게 fx라고. K에다가 5분의 24. 그러면 8. 5분의 18X. 에다가 마이너스 2X. 그럼 마이너스 28X. 플러스 5분의 24. 이렇게 나와버리겠네요. 그냥 확인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9를 넣어주라는 거니까 9, 9, 81. 그 다음 여기 플러스로 해버릴까요? 5. 여기다 9를 곱할 거니까 18, 98에 72 하면 마이너스 252. 그 다음에 플러스 24. 이렇게 될 거니까 5분의 여기만 계산하죠. 81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24 해줄 거니까 제가 어디 산수를 좀 틀린 것 같네요. 제가 조금만 다시 보겠습니다. 산수를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5분의 24, 8 마이너스 16, 26이죠? 26. 여기 틀렸네. 여기 해주니까 5분의 28에 16x 마이너스 2x는 5분의 10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6x 이렇게 될 거고 24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9를 이게 fx야. 이게 fx고 거기다 9를 넣어달라는 거니까 99, 81 마이너스 5분의 여기다 9를 넣어주고 92, 18, 96에 54 해서 234 그다음에 플러스 5분의 24를 해줄 거니까 너를 계산해주면 5분의 마이너스 21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너가 마이너스 5, 4, 20, 5, 20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은 81 마이너스 42를 해서 39라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또 뭐 인수분해해서 뭐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냥 단순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크게 뭐 달라지는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방법적인 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보시란 얘기야. 산수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이 함수를 추론해내는 과정이 핵심이지 이게 핵심은 아니잖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K가 이렇게 분수로 나오는 계산이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뭐 다른 뭐 이 얘를 갖다 fx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여기에서 추론을 할지라도 결국은 분수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 gx를 자꾸 떠올려 보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출제자분이 원했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 정수 A, A는 0이 아니야. fx를 이렇게 잡았어. 이걸 딱 보면 얘는 x제곱으로 묶어내버리면 x-2a야. 그러니까 0에서 튕길 거고 2a를 지나는 거야.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는 거야. 0은 아니야.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 아니 A도 정수였는데 K도 정수야. 그런 K 값이 여러 개가 나오나 봐. 그래서 곱이 마이너스 12가 된대.
그런 A에 대해서 F'10의 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네. 그런데 함수 F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너는 뭐야? 두 점의 평균 변화요. 너도 두 점을 지나는 평균 변화요. 근데 곱한 게 음수야? 그럼 너가 양수면 너가 음수고 너가 음수면 너가 양수잖아.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 미적분하고 있는 친구들은 훨씬 이걸 또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함수가 있었다면 얘 극대라는 거를 갖다가 만약에 이 구간에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렇게 점 여기 잡아주고 여기 너무 작게 그렸나? 제가 예를 들어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는데 이 구간이라는 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잡혔다고 쳐봐. 그러면 x1, fx1이 여기 있고 x2, fx2 여기 있었다면 이거의 기울기가 양수, 이거의 기울기가 음수, 그래서 음수가 되는 거야, 곱했을 때. 이런 경우거나 아니면 너에 대해서 만약에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라고 이야기하면 x1, fx1, x2, fx2 뭐 여기 잡아도 상관없고 여기 잡아주면 x3, fx3 그러면 너를 지나는 기울기 음수, 양수 이렇게 설정해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핵심은 바로 이거다라는 거지. 근데 물론 저는 이거를 몰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 A가 0이 아니라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A가 1일 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이래. 그러면 fx는 한번 이게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건지 의미 파악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x제곱 x-2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가 0, 여기가 2, 그래서 여기에서 튕겨. 그리고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야. 물론 너의 좌표도 알아. 너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니까. 2라는 길이에 대해서 3분의 2를 주면 돼. 너가 3분의 4야. 이런 거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가 지금 2분의 3이죠? 2분의 3 구간이 이렇게 왔을 때 잘 생각을 해봐. 만약에 여기에 2분의 3 구간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이 사이에서 어떤 점을 이렇게 잡더라도 증가야. 그 기울기 부호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너의 구간이 여기를 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K는 정수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증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2분의 1이면 너를 끼니까 이렇게 잡고 여기 잡아줘. 증가, 감소가 있다는 거지. 아, 만족하는 K값 정수를 했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0은 안 되잖아 이제. 열린 구간이니까. 그죠? 그럼 너를 낑겨야 돼. K가 얼마이면 되는 거야? 자연수를 했으니까 1. 1이면 1부터 여기까지. 아, 얘가 1에서 3분의 1 간 거고 너는 2분의 3 간 거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잖아. 그럼 이렇게 건드려지면 여기 감소, 여기 증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족하는 K가 너밖에 없더라고. 다른 데는 안 되잖아. 근데 곱이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는데 너 탈락.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운도 작용하는 거야. 저는 이제 음수로 가봤어. 마이너스 2일 때를 한번 해본 거야. 양수일 때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이렇게 나가? 음수 쪽도 있으니까. 선생님 왜 마이너스 1 쪽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 딱 봐도 하나 했으니까 좀 넓혀보려고.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했더니 마이너스 2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0이고 여기를 지나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돼버리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구간이라는 걸 딱 봤더니 너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 4라는 길이에 우리 좌표를 볼 거니까 이게 3분의 2에 해당되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8이 돼버리더라 이거지.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3. 납득되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너는 3분의 1 간격이야. 그럼 잘 봐보세요. K 값이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2분의 3만큼 가야 돼. 1만큼 갔지. 2분의 1만큼 더 가야 되는데 3분의 1보다는 더 가는 거잖아. 아, 너를 낀다 이거지. 증가, 그 다음에 여기에 바싹 잡아가지고 감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얘를 끼고 돌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일 때도 되겠지. 마이너스 2일 때는 안 되잖아. 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네. 그 다음 여기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11 딱 나와버리더라고. 끝났지 뭐. 그래서 fx라는 것이 x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돼버린 거고 f'x를 구했더니 3x제곱 플러스 8x가 돼버렸고 f'10을 구해라. 그럼 100에다가 300, 그 다음 10, 80. 그래서 380이라는 정답을 낸 거야. 일단 답은 나온 거야. 일단. 제가 운이 좋았다라는 게 이거야. 우리 친구 중에 분명히 1 넣어봤어? 이해를 하게. 안 돼? 마이너스 2 넣어봤어? 돼? 답 낸 친구 분명히 있을 거야. 저처럼 푼 친구. 학생이라면 이렇게 푸는 게 맞죠? 왜? 아니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 답이 여러 개 나오는 것도 아닌 상황이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 나왔으니까 답은 돼? 근데 또 다른 게 존재해가지고 F'10을 했더니 380 나왔어요.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도 있겠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되지 않지. 나머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설정을 갈 수가 있냐면 지금부터 제가 다 풀어드리는 건 아니야. 해석을 해보라는 거야. 자, 여기나 여기를 거쳐가야 된다고. 이 구간이 정수 K에 대해서 여기나 여기를 거쳐가야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되는 거지. 왜? 2분의 3 구간이니까 너를 지나가게 돼 있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만족하는 K값에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되는 거야.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된 거잖아.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그럼 여기가 문제인 거고 여기가 문제인 거지. 관심은.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 여기에서 하나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몇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몇 개 나올까? 여기를 지나는 게. 여기를 얘를 지나는 정수 K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갖다가 다 곱한 게 마이너스 10이 너가 마이너스 1은 있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곱해가지고 12가 돼야 돼.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될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연속된 게 3개가 있었다고 그래봐. 3개 가지고 12를 만들어봐. 만들 수 있어? 연속된 수일 거 아니야. 분명히 구간으로. 근데 구간 자체가 여기 있다면 뭐 여기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2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야. 그래서 너도 지나가고 너도 지나가고 너도 지나간다? 아니 지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게 왜? 여기까지가 2분의 3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연속된 두 수거나 하나의 수야. 분명히. 그러면 두 수를 가지고 12를 만든 거는 3과 4밖에 없거나 아니면 10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반대쪽이라면 어떤 느낌이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거나 마이너스 12 이 케이스밖에 없었다는 거야. 마이너스 12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왜? 곱해서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곱해서 12가 되고 곱해서 12가 되고 곱해서 12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마치 이런 거야. 여기가 우리가 얘를 갖다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4ax니까
이거를 3x로 묶어버리면 x-3분의 4a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극대나 극소가 되는 게 3분의 4a야. 3분의 4a. 그게 k, 예를 들어서 이제 연속된 두 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k부터 구간이 여기가 k 플러스 2분의 3이 될 거 아니야. 여기가 k 플러스 1이라면 여기 이렇게 구간이 2분의 3이고 요 구간이 2분의 3이야. 그럼 k 플러스 2분의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3분의 4a가 여기에 걸쳐졌을 때 가능한 거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걸쳐가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도 걸쳐가는 거고 연속된 두 개가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야. 그럼 봐보세요. 너가 3이고 너가 4가 되는 거잖아. K가 4일 때를 얘기해 주는 거네. 그러면 K가 4보다 크고 3분의 4A가 여기다가 3을 넣어줄 거잖아. 그러면 4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9야. 4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4로 나눠봐. 1, 3분의 A, 1 플러스 8분의 1. 3 곱해봐. 3보다 크고 A가 3 플러스 3 곱해 8분의 3이야. 8분의 3. 근데 A는 정수야? 이 범위에 있는 A가 있어? 정수 A 없어.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 방법으로 안 돼. 이런 게. 그렇게 보이면 넌 당연히 안 됐던 거고 너 딱 되는 거고. 일반적인 해로 다 풀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다 하지 않아도 저는 일단 답이 나왔으니까 답은 설정.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저는 더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아쉬움 낳는 친구들 많을 거야. 만약에 이게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7이었어? 그럼 무지 힘들었겠지. 그런데 저는 정말 이게 여기에다가 A도 아니고 2A를 줬으니까 이게 A가 3만 되더라도 6이야. 4면 8이고 무지 길어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래프 그려놓는 거 보면 아무리 바운더리가 기껏해야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 4 요 정도의 바운더리에서 움직였거든. 기출문제들을 보면. 더 범위가 넓었던 거는 그걸 평행 이동시켰었어. 그런 문제는 있었어. 범위를 길게 잡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몇 개만 해봐도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했었을 거라고. 근데 학생들은 그 생각 안 했을 거야. 제가 보니까 22번 안 풀더라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안 풀더라고. 근데 너무 아쉬울 거야. 출제자가 그걸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해보면 금방 나올 텐데. 그걸 안 해봐서 오답률을 높여놓은 거죠. 사실 20번보다 저는 22번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진 거야. 네. 이건 차후의 문제라고. 그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답을 내는 거. 원칙적인 것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뒤에 덧붙인 말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서 요 말뜻이 이런 거고 구간의 길이를 왜 2분의 3으로 준 걸까? 그 의미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정답 맞췄더라도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과정을 우리 친구들이 밟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답이 안 됐던 친구는 겁먹지 말고 일단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면서 A값에 따라서 그래프를 우리가 추론하잖아요. 보통 이런 그래프일 거야. 이런 그래프일 거야. 놓고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많이 해보면 조금 이 수능이라는 거에 대해 요령도 조금 우리가 순박한 원리 원칙에 의한 공부도 되겠지만 조금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노력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1문항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결해 봤고요. 물론 제 풀이가 제일 최선의 풀이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풀이를 제가 EBS 그래도 선생님들 대표해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건데 대충 풀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합리적인 풀이를 보여드릴까 그 짧은 시간 내에 고민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풀이가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더 배워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시험 보느라고 긴장하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EBS,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거보다 EBS를 좀 믿고 EBS 교재 하나,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차근차근 여기만 잘 정복해도 그리고 기출문제 연습하면 충분히 수능 문제는 커버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수험생이 되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 수학2 강의의 심수석이었습니다.